만 5세 졸업반에 있는 친구들은 생일이 지나자마자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친구, 그 중에서 만 5세 졸업반에 있는 친구들을 키우시는 가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크게 보면 가정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께서 오셔서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는 건데, 지원 서비스인데 이게 만 6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셨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고 나서 바로 신청을 하셔서 보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원이나 아니면 외부 치료를 가는, 그리고 가정에서 놀이도 같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 활동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고, 여기 사업 중에 하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 사업 목적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서비스 대상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6세 이상, 그리고 만 65세 미만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 보면 활동 지원금이 있는데, 이거는 소득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나눠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신청하실 때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동돌봄 하는 선생님들 보면 보통 이모님이죠. 이모님들 보면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아이들 봐주셔도 굉장히 큰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우처를 통해서 본인 부담금 조금만 내면 동일한 혹은 전문성 있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꼭 하시기를 추천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신청은 부모님께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디서 하느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어디든 가셔서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출하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그리고 바우처 카드 발급 혹은 재발급, 그리고 신청을 해야 되고, 여기 동의서 작성하셔야 되고, 건강보험증 사본입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사본을 갖고 가셔야겠죠. 자, 이 내용을 전부 확인을 하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출하신다고 해서 바로 보조 선생님이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알아보시고 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이 접수가 잘 됐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 오실지 잘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 내용이 있는데, 자,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통합반이기 때문에 중증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다른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확인을 해보면 대상이 중증 장애 아동이라는 거예요. 아동의 범위가 되게 넓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입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따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이 무료로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먼저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물론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앞에 말씀드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중증이다, 좀 심하다 싶으시면 여기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 신청 방법이나 서류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왜 인터넷으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에 희소식이 있었어요. 여기 중증장애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 지원 시간이 확대된다. 대상자는 연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돌봄 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을 확대한다. 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돌봄 서비스가 있는지는 오래됐는데 대상으로 되기가 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많은데 이 가정들은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이 인원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 가정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그 면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지원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으시면 그 아동 돌봄을 해주시는 그냥 이모님들에 비해서 더 질적으로 나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비용 부분도 훨씬 저렴하게 내실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 5세 졸업반을 여러 번 맡았는데 면담을 총 4번 해요. 학부모님이랑 면담을 4번 하는데 1년 동안 4번 내내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생일 전에는 이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생일이 지난 후에 지금 어떤 선생님 오셨고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저도 이제 담임 교사로서 그분께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졸업하고 8살 입학을 하는데, 입학한 다음에 학교를 많이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하고 나서 학원 가는 게 아니라 센터를 가죠. 센터를 갔다가 집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모든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그 지원 오시는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통합반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부모님께서는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이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